안녕하세요. 현재 강주시청, 현재는 보디빌딩, 우리 강주시청 보디빌딩 팀 코치를 맡고 있는 김명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88년도 2월 달에 제가 체육관을 막 입문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가 강주상업고등학교였었는데, 그때 막 체육관이 그때 막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2층에 헬스클럽 아저씨들이 울통벗고 막 하는 게 왜 저렇게 울통벗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나 호기심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헬스클럽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엔 육체미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헬스클럽을 오픈했을 때 이제 친구가 먼저 등록하고 친구 따라갔다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입문하게 된 거죠. 2월 달에 88년도 2월 달에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저하고 이렇게 성격상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학년 때까지 하고 졸업을 하고 그때 대학을 갈지 아니면은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을은 그때 못 가고, 그래서 바로 트레이너 생활을 그때 시작을 했죠.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계속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운동을 계속하면서 이제 그때 체전까지 첫 시범 경기였죠. 그때는 한 90년도 그때는 시범 경기였는데, 그때 체전까지 뛰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자는 마음으로 그때 군대를 지원해서 가게 된 거죠. 그때는 이제 운동을 계속 해야 되겠다, 어떻게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우선은 이제 군대를 가고 나와서 군대를 갔다 오자, 그 생각뿐이었죠. 제가 군대를 이제 제대한 게 94년 제가 4월 달에 제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제가 이제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상병 달고서부터 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운동을 계속 하면서 운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때 또 한 제대할 때까지 군대에서도 운동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제대하고 나서 94년 4월 달 제대하고 그 다음 달 5월 달에 강주대 첫 대회를 나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강주대에 나와가지고 1등을 하고, 그때 이제 운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때 코치 아카데미, 그게 이제 아마 그 서울에 그때 아마 생겼었는데, 그때 이제 코치 아카데미 갈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 96년도 그때 코치 아카데미를 들어가게 됐죠. 그때 이제 전환의 계기가 된 거죠. 그때 이제 2달 동안 코치 아카데미에서 합숙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때 국가대표 선수들도 보고 운동에 대한 영향도 보고, 그때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이 운동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운동을 그때 하면서 이제 운동을 그때부터 계속 하니까 강주대회 때는 제가 75kg급으로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계속 몸무게가 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80kg 뛰다가 85kg 뛰다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올리기는 계기는 뭐냐면은 85kg 때 너무 쟁쟁한 선수들이 그때 많았었어요. 그때 아마 그때 85kg 때 그때 권만근 이렇게 선배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진호도 있었고, 그때 막 여러 선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 해가지고 좀 제가 이렇게 빨리 클 수 있는 계기가 되려면 올려야 되겠다, 90kg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때 이제 2004년도 인천 오픈 처음 신설된 거죠. 오픈이죠. 이제 체급 상관없이 이제 통합으로. 그게 저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다는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그런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좀 있었으면은 좋았겠다. 이게 그때는 좀 신선했었거든요. 신선하고 선수들이 그때 상금도 1등이 통합으로 준 게 1등이 500만 원, 그 다음에 2등이 300, 3등이 200 이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선수들도 이렇게 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1회 대회 때는 이게 있을 때는 이게 선수들이 굉장히 그때 막 이렇게 다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경원이도 나오고 제덕이도 나오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전부 나왔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체전 끝나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체전 끝나고 몸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해서 나와서 우승을 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다른 선수들이
체전 끝나고 몸 상태를 계속 갖고 나왔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1회 대회 때 우승했던 게 제 운이 좋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몸 관리를 계속 했던 게 저는 우승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코리아 대회 때 긴 시간을 나갔죠. 체급 1위도 많이 하고 2위도 많이 하고 이게 나왔던 게 저는 그게 굉장히 저에 대한 스트레스였고요. 또 코리아 대회가 굳이 몸이 좋다고 해서 그 종합 타이틀을 가져가야 된다 생각은 예전에도 안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이게 일반 시각에서는 몸이 좋아야지 우승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은 제 운동 그런 말 하신 분들의 생각은 이게 몸뿐만 아니라 모든 게 갖춰줘야지 우승을 이렇게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힘은 들었지만은 어차피 결과는 미스터 코리아를 제가 타이틀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힘들고 소원하고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미스터 코리아 타이틀 획득하고부터는 모든 게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언젠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은 언젠가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좀 소원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했으면 언젠가는 당연히 이제 결과물이 따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국내 심사 방식이 조금 세계 선수권하고 조금 심사 방식이 이제 제 생각인데 좀 틀리다고 저는 견해는 좀 보이더라고요. 국내 대회는 약간 이게 근육 양 거보다는 이게 데피니션, 세퍼레이션 좀 갈라진 현상을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국내 대회 제가 이렇게 나가보면은 이제 세퍼레이션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매스나 그런 영향도 이렇게 A국 대회는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대회를 포커스를 줄지 국제 대회 포커스를 줄지 여러 번 생각하시고 제가 그때 슬럼프라고 생각한다면은 좀 뭐랄까 코리아 대회 때 너무 대회를 저희가 너무 오래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코리아 뛰고 그다음에 국제대회 뛰고 또 체전 뛰고 연달아서 그거를 너무 긴 시간 동안 이게 대회를 많이 뛰다 보니까 좀 다이어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만의 방식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저는 이렇게 음식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음식으로 많이 풀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했던 그 대신 너무 이렇게 보디빌더 외적으로 벗어난 않은 선에서 제가 좋아했던 고기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담백한 이제 뷔페 같은 데는 한 끼 정도는 좀 이렇게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이렇게 그 다음에 좋아했던 영화 같은 거 보고 쉬면서 이렇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그 시간을 좀 이렇게 극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체전뿐만 아니라 이게 다이어트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든 선수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이 압박감이나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 체중에 대한 스트레스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기만의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빨리 찾아야지 안 그러면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기 때문에 잘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빨리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면서 국제대회를 제가 2015년 홍콩대회 나갈 때 이게 첫 그 올림피아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첫 아마 올림피아 그 홍콩에 있는 거 처음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유명한 대회고 역사가 깊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또 홀가분하게 첫 대회는 뛰었던 것 같아요. 이게 생소하고 정보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대회를 뛰었는데 운 좋게 또 1위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 홍콩 대회는 아마 이게 그때 대회는 15년도보다는 셀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좀 수준이 제가 국제대회 생각보다는 조금 떨어졌다고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전에 정보가 많이 갔으면은 좀 좋은 선수들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좀 수준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역시 생각한 것보다는 이렇게
높아졌구나. 그래서 그 한 달 전에 세계 대회를 스페인에서 했는데 그 대회를 끝나고 바로 홍콩 대회를 준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몸을 유지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바로 계기가 돼서 2016년도 홍콩 대회 때 몸이 제가 생각보다는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체급이 아무래도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체육상 이게 봤던 게 이제 그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 이게 그해 1년에 한 명만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주는 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세계대회 나오고 올림피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국제대회 또 이렇게 또 은퇴를 한다 그래서 이제 대한 보디빌딩 협회 회장님께서 이제 명예롭게 은퇴를 하고 수고했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한테 이렇게 상을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88년도부터 계속 선수 생활을 해오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보디빌딩 철학이라고 조금 뭐하고 저만의 이제 생각인데요. 이 보디빌딩은 이 시간과 싸움 같아요. 예. 얼마나 길게, 얼마나 꾸준히,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길게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몸은 충분히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선수 계속 했을 때 마음가짐이 무대에 섰을 때 옷을 벗는 순간 옷을 벗었을 때는 몸이 최상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제 무대에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대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 찬조든 대회든 그 잡히면은 몸을 최대한 가꾸려고 그 다음에 보여주려고 창피하지 않는 몸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철학은 보디빌더는 무대에 섰을 때 가장 최선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운동을 했을 때는 좀 생소하죠.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 왜냐면 음식도 처음에 봤을 때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어디 좀 뭐랄까 좀 이기적인 좀 방식이잖아요. 이 보디빌딩이 자기만의 몸을 자기만 생각하고 음식도 자기 것만 먹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뭐랄까 좀 아무래도 좀 서운한 감정도 있었고 그렇겠지만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뭐랄까 힘든 모습을 계속 하루 10년, 20년 봐오니까 이제 그걸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이렇게 했을 때 될 수 있으면은 다이어트 시합 다가오고 다이어트 들어갔을 때는 어느 선에서는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선에서 이제 나머지 가족들 따로 자기만의 생활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처음에 이제 했을 때만 좀 가족들이 조금 서운한 감정을 가졌지 어느 정도 한 몇 년 지나서 그 생활을 계속 봐온 뒤로는 오히려 좀 안쓰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올해 은퇴를 계획했던 게 제가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예전에 선배님들을 보면은 좀 은퇴가 빨리 왔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선수에 대한 그 욕망은 있으니까 지금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겠죠. 제가 그 은퇴를 결심했던 계기는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제가 이제 제 정상에 있을 때 제가 물러나게 되겠다. 그래 이제 후배들한테 길을 터주는 게 아무래도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당연히 또 우에 저 지도자, 코치, 감독 자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어받고 선수는 또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한테 또 이렇게 맡겨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기회가 왔으니까 이렇게 수순에 밟아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섭섭하다는 감정? 글쎄요, 그거는 이제 보디빌더는 대회를 뛰든 안 뛰든 이제 계속 자기 몸을 가꾸고 운동을 하는 순간 보디빌더를 생각하거든요. 대회만 안 뛸 뿐이지 몸은 계속 점점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섭섭하다 그런 생각을 안 들어요. 언제든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해 은퇴했지만은
제가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몇 년 뒤에 다시 국제대회 다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차피 이제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아놀드 같은 외국 그 유명한 선수들도 한 5년 쉬다가 다시 딱 바뀌어서 우승을 하고, 예. 저도 모르겠어요. 몇 년 쉬다가 다시 딱 국제대회 나와서 한번 다시 남들한테 평가를, 이렇게 몇 년 쉬더라도 다시 몸을 다시 만들어서 나와서 우승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딱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준호 선배님 굉장히 저는 존경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은 안 하지만은 그때 코치 아카데미 있을 때도 이렇게 그때 강사 교수님으로 이렇게 있었지만은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이 나이 위에 선배님 보면은 항상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고 몸을 그렇게 가꾸고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존경할 만한,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후배들이 존경할 수 있는 몸을 계속 가꾸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자 생활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삶은 지도자죠. 그런 다음에 선수들하고 같이 우리 강주시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 목표고, 제 개인적인 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우리 현재 같이 운동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 거기에서 좀 지금 잘 지도를 해서 유명한 선수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꿈이에요. 현재 진행형이고요. 우리 현재 우리 선수로 할 있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후배님들도 계시지만은 항상 이 운동을 보디빌딩을 한다는 자체만으로 저는 존경스럽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어떤 이렇게 몸을 만들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는지 알기 때문에 항상 존경하고요. 이게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배님들 그리고 선배님들 모두 존경합니다. 저를 좋아하는 팬들 있으면은 항상 고맙고요. 이게 제가 그 무대에서 선수 대회에서만 못 볼 뿐이지 일반 운동하고 있고 몸을 항상 가꾸고 똑같이 선수들 다이어트 할 때 저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나 저희 인스타에나 항상 제 영상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 인스타에 많이 방문해 주셔서 좋은 글 남겨주시면은 제 근황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2년 어떻게 몸이 변하는지도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나요? 아유. 너무 좋았어요. 아유, 다리야.